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운의 신학수 전태진 파트너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오랜만이네요. 네. 네. 자, 바로 오늘의 인급중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장부터 내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그의 친구들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 오늘 SK하이닉스와 또 그의 친구들은 빠지면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 언론 보도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 시각 2% 넘는 상승, SK하이닉스는 3%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날이죠. 실적 발표하면 을에 빠졌던 만큼 이번에도 또 흔들릴지 지금 주가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신학수 파트너님, 네. 단기 이벤트까지 생각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올라야죠. 매수입니다. 올라간다. 그렇죠. 네. 매수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여태 실적 발표하면은 항상 내려온 적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번만큼은 다르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예, 지금 예상 실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8조? 9조 원을 넘는다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난 아니죠. 1000% 이상이 그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그동안 삼성전자는 안 올라온 부분이 크잖아요. SK하이닉스는 또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좀 내리는 것은 HBM 퀄테스트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또 차지하면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리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또 호재로 작용하는 네.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이 84,000원 움직이는데요. 이 가격에서도 사실 싸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8만 원 안착이 그동안 쉽지 않았잖아요.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84,000원 왔을 때는 과연 삼성전자가 9만 원 선까지 향해 갈 수 있을까? 그동안의 그 흐름을 생각하면 팔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으실 것도 같아서 네네. 삼성전자가 일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오늘 오르는 걸 봤을 때는 내일의 실적 발표의 기대 때문인가? 아니면 퀄테스트 유력하게 그래도 통과를 보고 있는 상승이라고 보세요? 항상 그 주식 시장에서는요, 연기가 날 때는 굴뚝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네.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굴뚝에 연기가 날 때는 군불이 지펴져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는 것 같고요. 유력하게 보고 있는 그렇죠. 상승의 흐름이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직은 뭐 설왕설래하겠지만은 이슈에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계감에 빠지는 SK하이닉스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SK하이닉스도 갑니다. 다만 심리적 부분에 위축돼서 그런 상황이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종목 저 종목 가릴 게 아니라 실제 성장성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SK하이닉스도 많이 매수를 했어요. 올 초서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9조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수급 자체적인 여건에서도 메이저 수급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부 파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을 해봅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매수에 대한 버튼, 특히나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어떤 종목들이 VR가 발동되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오후장 들어서 VR가 발동되면서 사실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해서 삼성 친구들의 움직임이 강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그냥 뭐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안에서도 이오테크닉스의 급등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오테크닉스 그 외에 삼성전자 관련한 HBM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는데 한미반도체는 또 SK하이닉스 쪽이다 보니 또 빠지면서 여기도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만약 급등하는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삼성과 SK하이닉스 관련한 소부장 종목으로 이제 나눠서 또 진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이오테크닉스는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일까요? 저는 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등한 이후 또 타이밍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근데 오늘 좀 많이 급등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제 4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좀 계속해서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늘 좀 강세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제 기준상에서는 지금 19만 6천 원, 19만 2천 원 정도만 자리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대만 오면 저는 매수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19만 8천 원에서 한 6천 원 정도 조정이 왔을 경우에 매수하시면 조금 리스크적으로도 손절폭 자체도 좀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외에 삼성 관련한 HBM 종목 내에 또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있으세요? 최근에 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상당히 좀 많이 봤었었는데 네. 워낙에 그러니까 TSMC,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렇게 한미반도체 이렇게 이뤄지는 삼각편대 이런 네. 느낌이 너무 강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제가 이전에 던 제우스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오늘 아까 낮에도 이오테크닉스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생각했던 매수 급선은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좀 지금 기다려보자.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반도체는 그럼 어째야 돼요? 한미반도체 매수해도 돼요? 빠질 때?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지금 한미반도체 빠지는 이유가 결국에 그 삼성전자 삼성 쪽으로 네, 가면-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면서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꼬리를 달아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이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격대에서 좀 좀 더? 네. 왜냐면 이왕이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네네.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HBM 관련해 가지고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밀릴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수급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라 조금 더 내려가면 오늘 저가 기준상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봐도 충분히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모두 사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자리를 기다려보자. 네.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제 사이렌 울리고 있네요. VR 발동 종목 권미정 캐스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받아주시죠.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동된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이원컴포텍, 코아스, 두산테스나 그리고 경창산업까지 상방 VI 발동된 모습입니다. 오늘 상방 VI가 걸리거나 상승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유달리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총 작은 종목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VI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공정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향 후공정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등을 공급하는 이오테크닉스, 또 대표적인 HBM 검사 장비 관련주로 삼성전자향 수주기대에 있는 YC, 또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 카드 제조사로 삼성전자를 주요 매출처로 들고 있는 PMT도 오전장 모두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오테크닉스가 11시 30분경 가장 최근에 상방 VI 발동됐고요. 장중 고점을 가장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3.97% 고점 부근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첨단 소재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1시가 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JP모건이 30만 주가량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이 점 꼭 유의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중 고점 10% 달성 후에 현재는 7%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 쪽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부 바이오주들에 대한 상승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오의 이제 우리 국영수 핵심주라고 하죠. 알테오젠이 같고 리가켄 바이오가 들썩댔던 가운데 이제 ABL 바이오의 차례가 오는 걸까요? 어제 오늘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 ABL 바이오의 차례가 오는 것인지
될지. 우리 신학수 파트너님, ABL바이오가 어제 오늘 이제 또 단기 급등폭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주셨을까요? 네,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그래도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맞습니다. 네.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네. 내용도 같이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이중항체 관련되어 있는 여건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거 기관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고요. 수급 쪽에서도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특히 이 이중항체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하려면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자금을 1,4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이 1,400억 규모의 유상증자 이것도 기관들이 거의 다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매물이 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치더라도 기관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비소세 표암, 난소암, 유방암 이런 전이성암 치료에 굉장히 탁월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이중항체라는 것은 두 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체, 항원 이것을 표적으로 이제 암세포를 처리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특허 안정적인 특허료 마일스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또 삼중항체 연구한다라고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의 최고가 3,500원에 돼 있는데요. 이 3,500원은 충분하게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재 ABL 바이오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높게 수익을 챙겨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제안도 해봅니다. 네. 자, 7월 들어서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 ABL 바이오 연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3만 원 돌파에 대한 힘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볼까요? 오늘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할까요? 대웅제약이 2분기 실적 기대가 높다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만 대웅제약이 윗꼬리를 달 때 오히려 지주사 대웅의 급등에 나오면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상한가, 대웅의 오늘의 급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전태진 파트너님, 이유가 뭘까요? 왜 오르는 걸까요, 오늘?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별다른 호재성 기사는 없었어요. 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트 자체가 대웅제약에 대한 부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관계사인 대웅바이오가 CMO 관련 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괜찮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주회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대웅이라는 그 그룹 자체가. 그리고 관계사가 뭐뭐 있냐라고 보시면 대웅제약 하시면 이제 우루사 아시잖아요. 네. 꾸준한 캐시카우가 그렇죠, 계속 나타나고 그렇죠. 있다라고 우리 보시면 간 건강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사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같은 관계사예요. 근데 한올 바이오파마 관련해 가지고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ADC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 진출 계획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증 근무력 증약 다시 중국에 허가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 관련해서도 호재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지주사인 대웅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격대가 그래도 19,400원대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공략을 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매수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있나요? 그건 아닌데 제약바이오 자체가 저는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움직임을 네.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거래량 자체가 없었다가 오늘 그러니까요.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단기적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네. 가져간다고 한다면 대웅보다는 오히려 아까 다른, 말씀하신 네. 다른 섹터들 종목들이 상당히 더 좋거든요. 단기 힘이 일단 좋은 만큼 네. 짧은 매매 관점으로는 좀 유효하겠다라는 대웅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만나볼 차례인데요. 6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 포인트만 쏙쏙 꼽아서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 파트너님 준비되셨죠? 네, 오늘 준비됐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60초 들어갑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를 갖고 왔고요. 어버브 반도체는 MCU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MCU 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어버브 반도체의 핵심은 화합물 전력 반도체 이 산업 고도화의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SK 심트론이 소재를 하고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는 팹리스,
DB 하이텍이 모듈을 담당하면서 MOU를 결성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화합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나 고전압 이쪽에 사용하는 거예요. 최근에 서버에 대한 열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열 관련되어 있는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어부부 반도체, 우리 어부바 반도체라고도 많이들 부르죠. 시간도 딱 맞춰주셨고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미리 보는 임급중 후보로 들어봤고요. 자, 이에 맞서는 전태진 파트너 또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네. 또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60초 바로 들어갈게요. 네, 저는 인터플렉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FPCB 관련된 그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수급을 좀 보이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PCB 쪽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심텍이라든지 이런 PCB 관련된 기판들 쪽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2분기 실적이 호실적 기록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실적적인 부분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행사가 개최 예정인데, 이 갤럭시 링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인터플렉스이고, 갤럭시 링 이 이제 출시가 되고 매출이 지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매출에 대한 반영도 인터플렉스 쪽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출자 회사의 이 캐파 시설도 투자를 하고 있는 네. 부분들 보면 전망이 그 실질적인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 10일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 갤럭시 링에 대한 모멘텀 있는 인터플렉스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급중 두 분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신학수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